네, 이번 영상은 바로 하악수술 후기입니다. 제가 재작년 12월쯤에 하악수술을 했습니다. 오늘 일단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, 우선은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통증이나 비용, 그리고 수술 후에 섭취가 가능한 음식,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저의 수술 후에 기간별로 이렇게 제 경험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하악수술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보는데요. 일단 하악수술은 양악수술과는 다릅니다. 하악수술은 말 그대로 밑에 있는 턱만 건드리는 겁니다. 양악수술은 위와 아래를 같이 건드려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. 우선 비용은 한 2천만 원이 조금 더 넘게 나왔습니다. 만약에 양악수술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고요. 저는 그리고 국립대 병원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일반 치과 병원에 비해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가 좀 비싼 편입니다. 제가 하악수술을 만약에 일반 치과 병원에서 했더라면은 2천만 원이 아니라 한 1,500만 원 넘게 나왔겠죠. 양악수술은 일반 병원, 일반 치과에서 하게 된다면은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겠고요. 저는 그리고 원래 통증을 잘 못 느끼는 편이에요. 수술 후에요. 제가 유도를 하다가 십자인대를 다쳤거든요.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도 수술 직후에 통증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. 하악수술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였고요.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깬 직후부터 통증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이게 본인이 원래 통증이 없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워낙에 턱수술 이런 거는 좀 쫄리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수술을 끝나고 딱 정신을 차렸을 때 엄청 진짜 개쫄았거든요. 개쫄았는데 신기하게도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. 실제로 제 수술을 집도했던 그 교수님도 저보러 와가지고 야, 너무 편한 거 아니야? 이랬다니까요. 그래서 통증은 케바케, 타바사, 진짜 이거는 체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수술 후에 섭취가 가능한 음식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. 수술 직후부터 이제 수술 1주차가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액체만 먹을 수 있어요. 미음 같은 거요. 저는 그때 미음을 이렇게 빨대로 쪽쪽쪽 빨아가지고 이빨 사이사이로 다 먹었습니다. 그리고 수술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액체 말고도 이제 약간 고체로 된 걸 먹을 수 있긴 해요. 있긴 한데 엄청나게 부드러워야 됩니다. 거의 계란찜, 죽, 카스테라,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는 있어요. 근데 면이 꼬들하면 안 되고요. 좀 살짝 퍼져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눌러서 씹었을 때 그게 면이 끊어질 정도까지 푹 익혀야 되고요. 수술 4주차 이후부터는 드디어 일반식이 가능합니다. 일반식을 먹을 수 있더라도 아직까지 딱딱한 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고기나 오징어 같이 좀 질기고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끊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김치도 안 돼요. 그래서 김치나 생양파 이런 거 다 안 됩니다. 네. 제가 김치랑 생양파가 왜 안 돼?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밥이랑 딱 먹었거든요. 김치가 이게 잘리는 게 아니라 내 턱이 부서질 것 같아. 네. 안 됩니다. 그래서 고기나 딱딱하고 이런 김치, 술, 특히 술 이런 거 언제부터 가능하냐? 3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. 3개월.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술을 2개월 만에 먹었어요. 제가 주량이 평균으로 한 3병 정도 되는데 딱 2병까지만 먹었습니다. 근데 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었는데 우리 갓독자 분들께서는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 따라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수술 후에 기간별로 제가 겪었던 거를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수술 당일이고요. 통증을 못 느꼈기 때문에 엄청 편했습니다. 근데 힘들었던 점이 수술 직후에는 마취가스가 몸에서 덜 빠졌기 때문에 계속 잠이 와요. 잠들면 안 되거든요. 옆에서 부모님이 계속 깨워줬었는데 그게 조금 힘들었고, 수술을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첫날에 발생합니다. 바로 뭐냐면은 잠을 누워서 못 자요. 누워서 못 자고, 그러니까 병실에 있는 그 침대를 이렇게 세워서 자야 돼요. 허리 나가요. 이거 진짜 힘들어요. 이거를 퇴원 직전까지 해야 됩니다. 수술 3일차입니다. 수술 2일차까지는 입을 고정을 완전히 시켜놓지 않아서 말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. 이제 3일차가 되면은 그 입을 완전히 고정을 시켜요. 웨이퍼라고 약간 이 딱딱한 물체가 있는데 그걸 입에다가 넣고 이빨에 딱 맞춘 다음에 고무줄로 이렇게 다 완전히 꽁꽁 싸매버립니다. 이제 입을 못 벌리니까 말을 못해요. 입으로 하는 의사소통은 사실상 불가능. 수술 5일차입니다. 처음에는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회복이 빠른 편이라 가지고 5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. 이것도 진짜 말 그대로 사람 체질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갈리는 거기 때문에 퇴원까지는 평균 일주일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퇴원하고 나서부터는
누워서 잘 수 있는 게 가능했습니다. 존나 좋습니다. 하지만 밥은 여전히 액체류만 가능했고요. 왜냐하면 입을 이게 묶고 있었기 때문에. 수술 10일차입니다. 10일차 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입에 있던 이 웨이퍼를 뺍니다. 고무줄 다 제거하고. 그리고 이때 실밥도 제거합니다. 안에. 그 수술할 때 바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쪽을 찢어서 뼈를 갈라서 꺼내고 꼬맵니다. 모든 것이 입 안에서 일어나서 바깥에 턱 외관에는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. 저도 그때 수술을 하고 처음 알았어요. 그 실밥을 제거하러 갔는데 솔직히 실밥 제거하면 저는 아플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것도 하나도 안 아파. 막 블로그 후기 같은 거 봤는데 사람들이 실밥 제거할 때 아프다고 해서 저 엄청 쫄았거든요. 아, 그리고 심지어 그 실밥 제거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치과 가면은 우리 뭐 조금 불편해요 하면은 아픈 거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불편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개 쫄았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. 이것도 타고난 제유의 체질이다. 이 뭔 개소리야! 그래서 이제 웨이퍼도 빠지고 고무줄도 제거했기 때문에 말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. 입이 좀 굳어 있어요. 입도 많이 크게는 안 벌려지고 좀 굳어 있습니다. 이제 입을 열고 닫고가 가능하니까 이때부터 그 부드러운 뭐 라면, 뭐 죽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. 수술 3주차입니다. 그전과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. 근데 제 기억으로는 2주차까지는 턱에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거든요. 근데 그 현상이 사라졌습니다. 수술 4주차입니다. 이때부터 이제 그 쌀밥을 먹을 수 있어가지고 엄청 행복했습니다. 근데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못 먹는다. 수술 후 5주차입니다. 이때부터 엄청 불편했던 교정치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. 진짜 교정치료는 인간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진짜 극혐입니다. 수술 6주차입니다. 수술 직후부터는 붓기가 진짜 빵빵했거든요. 한 6주차쯤 되니까 한 80% 정도가 빠졌더라고요. 저는 꽤 빨리 빠진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양악수술이 수술 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고요. 하악수술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영상 편집 다 했고, 편집이 아니라 촬영을 다 했고 1시 41분입니다. 내일 1시까지 출근이라서 편집 한 5시까지만 하고 자야겠습니다. 그렇다면 유바!